거기에 17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이것도 상린관계의 내용입니다. 상린관계 내용인데 상린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림 하나 그려보시죠. 이게 강이고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 그리고 이게 도로고. 그러면 A 땅과 B 땅이 있다고 합시다. B 땅. 근데 이게 원래는 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A 거였어요. 이렇게. 요게. 근데 이게 강이고 이게 도로고 이게 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는 전체가 A 땅이었단 말이에요. A 거, A 소유였어요. 그런데 요거를 분할해서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게 B 땅, A 땅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분할 전이라면은 요게 원칙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요게 원래가 A 땅이고 요게 B 땅이었다면 이건 분할입니다. 분할해서 팔아먹은 거고 그럼 분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맹지잖아요. 맹지에서 야, 강 넘어갈 수 없으니 네 땅 좀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 좀 하자 이거야. 그럼 이때는 반드시 A, B 사이에 이 통행료, 그죠? 통행료를 줘야 되겠죠? 유상으로. 돈 안 주는데 누가 땅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유상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원래 A 땅이었다가 분할해서 이게 맹지되어 버렸으면 이 땅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계약에서 통행을 해주게끔 하게 하겠지만 그 계약이 없다 손치더라도 요거는 무상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A가 사겠, B가 사겠죠? 통행이 없는데 무슨, 그죠? 그래서 이때 원래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 유상이지만 분할의 경우는 무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무상인 경우는 분할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요. 당사자들. 계약 당사자 간에만 요게 인정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팔았어요. 이렇게. C한테 팔았죠? 이 사람은 무상으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A한테. 아니면 이가 D한테 팔았어. 그러면 B는 D한테는 무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그거를 이제 주안점하고 나머지 살살 읽으면 돼요. 거기 양가로 1번에 유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할 때에는 그 주의 토지의 통행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통로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행권자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옛날에 이런 것들은 이게 농로길이었다. 농로길이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자동차길까지
미리 감안해서 좀 통행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양가로 동그라미 1번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일부 양도 전어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무상 토지 주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 또는 양도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간이죠. 분할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일반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거기에 Q 하나 봅시다. Q.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법해서 실제로 통행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겠죠? 옛날엔 지게길이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경운기길이 이제 필요하다면 경운길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한가를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답이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죠? 통행하게 해주는 사람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못하게. 그러면 통행권자는 철거 의무를 즉 본래의 기능 발휘에 의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죠. 해주라고 했으니까 철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주의 토지 통행권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취득쇼입니다. 취득쇼는 거기 취득쇼. 자, 245조 1항 보세요. 20년간 소유사로 소유사가 있죠? 조문에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지금은 점유 취득쇼야. (245조 1항) 자, 이때는 요건이 뭐냐면 평온하고 공연한 소유사로 자주점유가 있어야 돼요. 소유사가 있는 점은 자주죠, 자주점유. 그리고 나무 땅을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돼요. 점유 계속 20년간 점유 계속 있어야 돼요. 점유 계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등기함으로. 근데 이제 이 점유 취득쇼가 사실은 20년간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방치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현재에는. 취득쇼가 사실은 이 취득쇼가 개인한테 사기엔 좀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재개발 지역에서 저도 그게 처음에 했는데 국유지를 그냥 방치해버려 국가가. 땅값이 막 허른데 재개발 지역 같은데 저희 그 점포 2-1구역 거기도 취득쇼가 있었는데 그런 데는 실제 이게 있어요. 국가 방치해버리잖아. 그러면 국가 방치했는데 이 경우도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제 진짜 애를 먹인 사람인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지역이 이게 국유지예요. 국유지는 그 어디가 국가에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국유지는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해요. 자산관리가 광서는 이쪽이 전부 토지가 옛날에 그 뭐
6.25 때 아마 그럴 거야. 6.25 때 막 피난민들 와서 막 집 짓고 살고 막 그런 거야. 그 살다가 학구방 짓고 살다가는 그 또 토지는 국가 거니까 건물만 또 팔아먹어요. 건물만 팔아. 건물만 팔아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원래 이거 뭐 학구방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국유지에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 스레트 지붕에다가 나무 판자 지어서 몇 개 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울타리 좀 쳐놓고 이렇게. 전부 국유지야. 전부 국유지야. 근데 국가가 이 땅이 거의 막 산비탈이고 그러니까 방치해버린 거야. 공시가도 안 되니까. 근데 이쪽이 이제 재개발 지어버리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짓고 이렇게 살다가는 B한테 팔아먹었어. 이렇게. 이 건물을. B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 B가 이제 죽어버렸네. 죽어버리고 쟤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 B가 죽어버리고 자식이 이렇게 여기 살고 있어. 이게 여기부터 한다면 50년간 살았어요. 아빠 때부터. 아빠가 죽고 돌아가시고. 재개발이 된다니까 이제 좀 난리 난 거예요. 요 땅 요게 사실은 울타를 짓고 했으니까 요 땅이 78평이야. 78평. 그리고 이 아버지가 A한테 샀다는 이 건물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나무 땅에 그냥 20년만 살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주점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주점유는 소유우사로 그랬잖아. 소유우사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심할 게 소유우사가 문제야. 20년간 이건 가지고 할 수 있죠. 가서 나무 짓고 사는데 소유우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소유우사가. 그러면 이 경우는 제가 경험한 요 경우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어떻든 샀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겠지. 자주점유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평온공여는 이 사람이 살 때 뭐 누가 폭력을 써서 그걸 뺏지 않은 이상.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은밀하냐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추정이 되니까 소유사까지 추정되잖아. 197조에서. 아까 197조라는 조문에서 어디까지 추정되죠? 소유사, 평온, 공연까지 추정되죠? 무과실 추정 안 됐잖아. 근데 추정되니까 이 경우에 이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때 C라는 자식이 이 정모 씨였는데 이 C라는 자식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국가를 상대로 좀 소송을 한 거야. 내 땅이니까 내놔라. 라고 취득시효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온 거, 이거 국가가 피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야, 너 폭력, 은비, 타주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타주 입증 못하면 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도 20년간 점유한 거죠. 20년간? 20년이 충분히 되죠. 아버지 때부터 50년이 되니까 20년 충분히 되잖아. 그죠? 소송에서 이기면 이제 등기해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근데 1심에서 이겼어요. 이 사람이 정모 씨가. 1심에서 이겼어. 근데 내가 판결문 보니까 국가가 지게 됐더라고. 왜냐면 다 요건 다 갖춰져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매매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꾸깃꾸깃하네 옛날. 아버지 때 산 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소유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심에서 졌다고 항소심을 또 했죠. 항소심.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1심에서. 이겼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등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국가득 조합에서는 요거 무허가 있잖아. 무허가 건물이 이게 감정가가 1,6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끝까지 안 버텨주는 거야. 못 나간다. 요 땅값 치면 요게 감정가가 한 3억 정도 돼요. 78평. 재개발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자기는 1,600 받고 나가야 돼. 3억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안 나가고 버티다가 이제 명도 소송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막 10억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했는데 적법하게. 이제 조합원인데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조합원이었는데 이 사람도 머리가 좀 나쁜 게 조합원이었다면 피가 1억 7천까지 올라갔거든요. 1억 7천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협의 과정에서 1억 7천에다가 1600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2억 8천이죠. 2억 8천. 2억 8천. 그래서 제가 2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쉽게 말해 1억 7천에 그 프리미엄을 조합해서 주겠다. 2억을 줄 테니까 비켜줘.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요 3억을 줄게. 그럼 5억 들었잖아요. 5억 주잖아요. 근데 저한테 10억을 요구하더라고. 그 조합장님도 10억 주겠어요? 미쳤다고. 이거 뭘 등기가 안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집행해서 강제 집행해서 집행관에서 다 드러내고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멍청하게 나는 조합원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동호수까지 누가 조합원 한 사람이 이 사람 분양 신청을 했으니까 동호수 추천했어. 동호수 추천해서 추천을 해줬죠. 조합이. 근데 분양계약을 체결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조합원은 현금청산자가 된 거야. 현금청산화 됐으니까 나는 현금청산 받겠다. 그럼 현금청산 여기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철거해버렸잖아. 그럼 아파트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현대 아이파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합원 주의도 탈락했죠. 1억 실적 날라갔죠.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거. 그럼 소송에서 이겨본도 이것밖에 이 금액밖에 못 받잖아요. 여기를 점유하고 있어야 힘이 생기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은 현금청사가 됐으니까 수용해야 돼요. 수용제액을 해야 돼요. 수용제액을 해야 돼요. 조합에서 하겠죠. 뭐. 어떻든 자 보세요. 평온, 공연, 자주, 점유가 있어요. 그때 이거는 평온, 공연, 자주는 197조에서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여기 이 국가가 뭘 입증해야 돼요? 평온의 반대, 폭력을 썼다. 은비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타주점유를 국가가 입증해야 돼요. 아까 그 경우에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항소심에서 야가 얘기했는데 또 상고까지 해요. 대법원 판결 보면 등기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이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어떻든 요거 해결됐죠. 그리고 자주냐 타주냐는 이미 했죠. 살펴봤죠.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돼요. 20년간 점유를. 그럼 아까 언뜻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토지를 방치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게 20년 점유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점유를 승계해 줬어. 이 사람은 5년 됐어. 그러면 이 사람 5년간이 20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아울러 주장하면 25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아울러 주장하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할 때 그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아울러 주장할 때 야, 직접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은 안 되고 왜? 하자만 승계하지 효과는 승계하지 않아요. 효과는 등기 청구권이 넘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을이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병은 대위에서 청구해서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가져가는 거예요. 판례가. 그리고 아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야. 이 등기 청구권은 지금 취득시효로 등기 청구권 요거는 내가 취득시효 했으니 등기 주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취득시효 했으니 국가에 등기 내라는 것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등기까지 넘어야 물권이죠. 채권이지. 채권이야. 그러니까 요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이야. 그러면 채권은 몇 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아까 시효가 10년이요. 시효가 10년인데 문제는 이 채권은 심료가 시효인데
점유를 계속한다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으면 10년이 뭐 9년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효는 그대로 계속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점유를 넘겼죠. 점유를 넘겼죠. 이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점유가 없죠. 그러면 점유를 넘긴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10년 안에 대위 청구해야 되겠죠.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등기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 등기는 자,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하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 이게 핵심 판례요. 취득시효 완성. 조문은 딱 하나잖아. 여기 판례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이후에는 6.25 때 넘어와서 어디 말뚝 받고 사다가 막 분쟁이 많았겠죠. 지금은 취득시효가 약간 분쟁이 좀 뜸해. 왜?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요? 다 권리유지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년쯤 방치를 한 거예요, 토지를.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18년 전에 했어요. 다 소유사도 있어. 그죠? 소유사 있는데 그 사이에 18년 시점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소유권 1이 넘어가 버렸어. 그렇잖아요? 소유권자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을이 점유하건도 그 토지 내 거다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도 방치했어. 그래서 도합 을은 지금 2년이 돼서 20년이 됐어요. 20년 점유했어, 을이. 그럼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소송해야 되겠죠? 누구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지.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이잖아. 18년 시점에 넘어갔으니까, 그죠?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20년 시점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20년 시점의 소유자는 병이잖아. 18년 시점에 소유권 넘겼으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요게 매매를 위조해서 가져갔다. 위조해서 가져갔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대위에서 말소해서 이전 등기 가져가야지. 요게 시험 문제고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말소자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 어떨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을 지금 점유했어요. 완성 후야. 근데 등기 청구 행사 전에 팔아버린 거예요.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완성 후 팔아먹었고, 이건 완성 전에 팔아먹었어요. 완성 전에 팔아먹었어? 근데 완성 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완성 후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 소유사의 소유자는 갑이었죠. 근데 갑은 소유권이 없지. 소유권 넘겼으니까. 근데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완성 시점의 소유자는 갑이었잖아.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병한테 뺏기는 거지. 완성 후 팔아먹으려면. 갑한테는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는 못하지. 내 땅 네가 등기 청구했냐 임마. 나 내 땅 팔아먹는데. 그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병한테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놔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취득시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어떤 사유로 이게 매매가 돼 있어, 매매가 무효가 어떤 사유로 소유권 회복해서 이렇게 돌아왔어. 그때는 청구할 수 있지. 어떤 사유로 돌아왔어? 어떤 사유로 돌아왔어? 청구할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돈이 없네. 돈 많은 남자한테 갔어. 개차반요. 이혼하고 다시 돌아왔어. 돌싱이 됐어. 돈 많이 받고 이자로. 그러면 결혼하자 할 수 있어 없어? 뭐 있지 뭐. 그죠? 18년 네. 가보고 사가지고 18년 살았잖아요. 소유 괜찮습니까? 네. 소유했는데 우리 영혼한테 팔았잖아요. 매매했잖아요. 18년 시점에. 18년 시점에서 매매했는데 네. 비용이 이제 2년 이제 소유 2년 동안 자식 거죠. 있는데 방치를 한 거야. 2년 동안 방치해서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야. 아, 소유권을 팔고 이 사람 점유를 계속 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 20년. 그렇지. 자기는 점유하는데 소유자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시리즈 완성 당시에 소유자니까 병한테 청구하는 거. 요거는 완성 후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 변동이 있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을이 20년을 완성했어. 완성했으니까 등기 청구권 행사했어. 이건 등기 청구 행사하지 않은 상태고, 등기 청구 행사했어. 등기 내놔라 라고 했어. 이 사람이 등기해줄 의무자야. 이 의무자가 A라이 물었다. 그냥 안 해주고 넘겨버린 거야. 소유권 등기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등기 청구 행사했는데 소장이 송사를 했어. 근데 팔아먹었어. 왜? 등기가 자기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잖아요. 소송했는데 등기부는 지금 넘어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등기는 공동신청이거든. 혼자 해서는 안 되지. 등기는 공동신청이고 판결이 있으면 혼자 하죠. 공동신청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등기 신청했는데 그 사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등기 내놔라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알면서 팔아먹었어. 알면서 팔아먹었으니까 을이 가만히 안 되겠죠. 알면서 팔아먹은 것은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죠. 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이 없는데 손해를 끼쳤으니까 을은 갑한테 불법행위다. 너는 알면서 팔아먹었으니까 불법행위니까 이게 손해배상 해주라 이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을은 갑한테. 야는 청구할 수 없고. 그러나 불법행위는 되지만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죠. 계약관계가 없어. 계약을 한 것도 아니잖아. 계약관계가 없으니 채무불이행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불이행이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 안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 계약관계 없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안 되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사는데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어. 무슨 가담해? 적극 가담. 야, 내한테 팔아. 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103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죠. 네? 반사의 질서 법률. 이건 무효가 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다 팔려니까. 자, 그리고 2항 보세요. 2항까지 하고 자 봅시다. 2항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밑줄이죠. 등기한 자 170, 등기한 자가 10년간이 이제 10년간. 2항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임이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부동산 점유한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취득쇼라고 그래요. 등기부 취득쇼. 등기부 취득쇼.
시험 문제 이게 갑자적으로 나오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245조 2항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해가요. 등기부를 보니까 원래 팔지도 않았는데 2번에 소유권이 갑인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 을로 이렇게 위조해서 등기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팔아먹는 거야 이게 병한테 등기부로. 그래서 이 사람이 4번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병으로 이렇게 했어요. 병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첫째가 병 중심으로 이 사람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면서 무과실의 소유사 자주점유가 있어야 돼요. 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0년간이야. 10년간 점유도 하고 및 등기도 했다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똑같이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고 자주까지 추정되지 아까 197조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갑하고 둘이 싸우겠죠. 이게 원소유자가 위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위조했으면 빨리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10년간 방치해버린 거야. 갑이.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권리가 지금 형성되어 버린 거야. 10년 안에. 그래서 그러면 요 경우 갑이 폭력, 은비, 악의를 입증하고 타주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197조에서 병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스스로 입증. 나는 잘못이 없다.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선의무과실이란 말이에요. 선의무과실. 여기에서는 선의무과실이 없죠. 점유취득시에서는 선의무과실 이 규정이 없죠. 평온공원만 주장하잖아. 선의무과실이 없죠. 그죠? 추가되는 요건이 선의무과실이 과연 자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것이 이게 점유에 관한 거냐 등기에 관한 이게 다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점유에 관한 거냐 등기에 관한 거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평온공연 이거는 점유에 관한 거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판례야. 그러면 점유에 관한 거라면 이 선의무과실이 10년 내내 선의무과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점유를 개시 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되고 개시 후에는 악이든 과실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점유 개시 시에만. 그러면 아까 점유는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199조에서 요게 20년, 5년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점유는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유는 앞사람 5년, 뒷사람 5년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근거 조문에 따라. 그러면 등기는 어떠냐? 등기는 앞사람 5년 등기, 뒷사람 5년 등기 아울러 주장 못하냐 이거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등기도. 그 등기도 아울러 병합이 주장이 가능하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 무효인 등기잖아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 대충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수업을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의 보세요. 의,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여 부동산을 점유한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요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권에게 점유할 것, 타주 점유가 아닐 것,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밑줄이죠. 점유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 요건이 아니죠. 아까 등기부취득시에서는 선의무과실 요건입니다.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자기 부동산이든 타인의 부동산이든 국유 일반 재산이든 공유 지문이든 전부 일부 가능합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기억 1필토지 일부입니다. 200평 중에 100평만 취득시효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서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인식하기 족한 객관적 징표가 존재해야 됩니다. 효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죠. 등기함으로써.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로 소급에 동그라미 소급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가 많지만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은 취득시효 후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자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 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면 이행불능에 빠지고 점유자는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밑줄이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이거 이 사람이 등기 청구했고 그 다음에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죠? 그러면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러나 기억 보세요. 기억 보면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계약 관계는 아니니까 계약 관계는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야. 예?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거기까지 하고, 181페이지에, 그 판례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181페이지에 Q 두 번째 봅시다. Q 두 번째 보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간의 틀린 걸 기출문제에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 시효 취득자는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맞죠?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권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계약 관계는 없어요. 뭐 얼마나 좋다 계약 관계가 있어 지금. 땅 뺏어가고 땅 돌려주는 무슨 계약을 맺겠어요. 그지? 서로 좀 적인데 땅 뺏기느냐 땅 뺏느냐. 3번이 답이죠?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위조해서 가져갔어요. 위조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네. 5번은 뭐 참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편에 2번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의 보세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점유 취득시와 차이점은 등기 후 10년이 경과해서 해야 하며 점유 개시 시일에 선의 무과실이 요구되죠. 요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판례는 니은 점유 승계를 유추정의해서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다. 따라서 전 명의자의 등기 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앞사람 5년, 뒷사람 5년.
자, 디귿 등기부 취득 시에서 등기는 적법 유의할 필요 없고 무효한 등기, 무효 등기라고 상관없죠. 이 사람 사실 무효 등기잖아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쭉 내려오면 효과 보세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 다음 판례는 지금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이거 한번 다시 반복을 하고, 이제 봅시다. 점유취득시효가, 이게 옛날엔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땅값이 상승하고 점유취득시효 하는 그 판례가 별로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그리고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취득시효보다는 당연히 이쪽이 더 출제가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점유취득시효는 아까 점유권하고 이 취득시효하고 점유권에서 배우는 자주점유인의 점유권을 이해해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점유권에서. 그래서 아까 197조 점유탱에서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봉연 다 추정돼 무과실 추정 안 된다는 거. 199조에서 아울러 주장할 때 하다도 승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시 추가된다. 간단하지만 여기에 그냥 선의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헷갈려 버려요. 점유취득시효는 선의가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20년간 계속 점유해야 되는데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10년으로 줄어들죠. 등기하면. 네? 그래서 등기법에서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이 효력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등기법 배우잖아요. 등기함으로써 10년이 줄어들잖아. 그죠? 점유적 효력이라고 해요. 등기법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인데 여기 요 판례를 나 교과서에 적어 놓으세요. 등기는 누구한테 하느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소유. 요게 기준 판례단 말이에요. 요게 기준. 그리고 여기에서 다 판례가 연결이 된대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소유자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소유자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지금 민법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니면 민법은 꾸준히 해야 돼요. 네? 다른 과목 기초 과목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